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독일 남서부의 슈바르츠발트입니다. 영어로는 블랙 포레스트, 한국어로는 검은 숲 흑림입니다. 높이 20-30m는 될 법한 아름드린 나무가 빼곡해 푸르른 상록수가 검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면 울창한 전나무와 독일 가뭄비나무가 하늘을 가려 컴컴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스위스가 지척인 슈바르츠발트의 규모는 남북으로 150km, 폭은 50km 정도에 이릅니다. 독일 남서부 바덴비르템주 서쪽에 위치했고 하이델베르크, 칼스루에, 프라이부르크 같은 도시도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평지가 대부분인 독일에서 슈바르츠발트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일찌감치 관광지로도 개발된 곳이고 하이킹의 명소입니다. 2500년 전부터 슈바르츠발트라 불린 이곳은 중세에서 근대를 지나면서 함부로 벌목을 한 탓에 황폐해지기도 했지만 독일 정부가 체계적인 조림 정책으로 다시 살려냈습니다. 슈바르츠발트의 최고봉은 해발 1493m의 펠트베르크로 중부 유럽에서 알파인 스키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슈바르츠발트는 하이킹, 산악 자전거, 스키, 썰매 등으로 유명합니다. 슈바르츠발트는 뻐꾸기 시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냥꾼이 나타나면 특유의 울음소리로 숲속에 있는 동물들을 도망가게 만드는 존재가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시계의 추는 대체로 가뭄비 나무 열매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슈바르츠발트의 지역 맥주로는 해발 1000m 고지의 본사에서 만들어내는 로트하우스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독일의 에너지난이 거의 재난 수준에 다다르면서 슈바르츠발트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떨어져 난방을 할 에너지가 사라지면 슈바르츠발트에서 장작을 구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농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산에 나무하러 가게 생겼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러시아가 끝내 천연가스를 풀지 않을 경우 독일인들은 난방하는 데 있어 장작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회사 가스프롬은 노르스트림 1이 7월 21일까지 유지 보수를 위해 차단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가스 흐름이 복원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작의 난방을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도이치방크의 예측은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에서 겨울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장작과 폐가구를 뗀 전례가 있습니다. 식량은 모자라면 덜 먹으면 되지만 추위에는 사람이 견딜 수 없습니다. 가구든 신문지든 태워야 합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에는 제재로 발등을 찍는 독일인들에게 화목 난로를 보내주자는 농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독일의 처지가 참담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머스러운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왜 원전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뭘 가지고 난방을 할 거냐. 천연가스도 싫다. 원전도 싫다. 그러면 장작을 패서 살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작이 필요하면 시베리아로 오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2017년에 푸틴이 독일 베를린의 한 좌담회에서 한 이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좌중에 배꼽을 잡게 만든 이 농담이 당시만 해도 현실화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7년 5월 30일 르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과 같은 서방과의 대리전을 예측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나토 정상회담에서 다들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해놓고서는 국방 예산을 늘렸는데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고 일갈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어느 나라가 국방비를 얼마를 분담하건 그들의 일이지만 러시아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군사력을 신경 쓸 것이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잘할 것이며 자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유럽과 미국을 보면 정책이 근시안적이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버릇은 어디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안전과 번영, 협력을 원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 위협론,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 스스로 자해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세계 주요 안보 위협이 뭐냐? 테러냐? 테러가 파리, 러시아, 벨기에에서 일어나기라도 했냐? 중동에서의 테러는 신경 써야 하겠지만 왜 러시아 위협을 떠들고 앉아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역사시사 논평입니다. 7월 21일 이후 러시아가 독일에 대해 가스 공급을 재개할지 어떨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적어도 올라프 숄츠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해 화가 단단히 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소의 독일 전문가 알렉산드르 다비도프는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지어온 러시아, 미국 간의 균형 외교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참회와 전후 적대감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서방과의 우호를 바탕으로 동방과도 친선을 도모하는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폴리틱을 올라프 숄츠가 뒤집어 버린 것으로 그는 분석했습니다. 서구의 한 발을 딛고 더 나아가 동구 러시아의 한 발을 딛는 균형 외교가 소위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는 기억 문화에 기반을 둔 독일의 오랜 정책이라면서 이를 폐기한 독일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다고 알렉산드르 다비도프는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 조약 같은 역사적 문서는 독일의 군사력을 제한하는데도 올라프 숄츠는 엉뚱하게도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건설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평화를 표방해왔는데 이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상충됩니다. 숄츠는 끼에뻐서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독일 정부 웹사이트에는 우크라이나 전달 예정인 무기 목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추모와 슬픔의 날이었던 6월 21일 전날 독일 경제장관 로버트 하벡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를 독일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안날레나 베어복 외교부장은 러시아가 고의로 기아를 무기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다비도프는 독일이 과거 역사를 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치 점령 기간 동안 40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굶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G7 정상회담에서 숄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제공하자고 언급한 데 대해 서유럽이 파시즘의 공포에서 회복되도록 도움을 준 프로그램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억의 정책이 의도적인 기억 상실의 정책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위대한 역사를 캔슬하고 그 정반대로 가는 숄츠의 노선은 역사의 오른쪽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숄츠가 우크라이나가 마치 EU에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쇼맨십을 벌였다면서 독일이 위대한 역사 유산을 계승하기는커녕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